지난 6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의회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이면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보고. 네, 영화도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다 네. 하더라도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당시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6일에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절차예요. 네. 그냥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에 맞춰서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이제 벌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친 트럼프 시위대가 의사당에 결국 난입을 한 건데, 난입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연설대에 올라가서 대선 결과에 나는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라면서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향하는 구국의 행진 과정에 나도 함께할 것이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위대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오게 된 건데, 이렇게 책임론이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의원들이 그 안에서 대피를 했잖아요. 그래서 90분 정도가 지난 뒤에 트위터에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시위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참모들이 굉장히 많이 권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올린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서도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시위대를 향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남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습격을 받은 지 4시간 만에 군이 투입되면서 의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의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해서 합동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의 당선을 인증하는 절차가 다 끝났고요.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정지, 탄핵 추진 같은 것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하원 합동회의가 대통령 당선을 마지막으로 인증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공식 절차죠.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인증하는 자리를 결정을 엎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펜스 대통령에게 인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원회의를 주도했으니까. 시위자들 사이에서 뭐 무기하고 탄약이 되고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로프도 있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근에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우연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뭐 그걸 현직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미국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지금 발의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11일,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11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 조항을 소개하겠다라고 지난 주말에 밝혔는데, 지금 리우 의원에 따르면 190명의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시위대에게 의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 직전에 의사당을 점거해라, 뭐 이렇게 부추겼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일에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알려졌는데,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라고 위협한 사실도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의 정당성은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탄핵소추안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하원 전체 435명 중에 과반인 218명 이상이 찬성하면 하원에서 발의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원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하원에서는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막혀서 못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또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2번 받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90회밖에 안 남았고 20일이니까. 또 상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려면은
지금 과반은 공화당인데다가 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반을 공화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50석 50석인데 아직은 캐스팅 보트를 이제 펜스 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상원이 이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정상 이제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원이 19일까지 휴회입니다. 그래서 모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원 일정상 지금 1월 20일 안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다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적위원 100명 중에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은 50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 내에서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이게 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의회 난입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야 된다 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17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너무 표차가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탄핵 문제가 본격화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여기에 다 가려지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 초에 국정 운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탄핵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탄핵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상원의 탄핵 심리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이후에 그쪽으로 탄핵 이제 안을 송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 알려지고 임기가 있습니다. 끝났는데도 탄핵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직자의 그 탄핵은 퇴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전에 대통령직 자체를 네. 파면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예우하는 모든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박탈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탄핵을 끝나고 해서 뭐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그렇죠. 텐데. 임기가 끝난 대통령을 탄핵해봐야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하죠.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대선에 다시 나오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올 것 같다. 지금까지 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탄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또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결은 탄핵안과 다르게 단순 과반 찬성만 얻으면 되니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나오게 하려는 그게 더 강한 이유가 지금 여기 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연히 나오는 걸 이제 싫어하는 건 당연한데 네. 공화당 주자에게도 이 점을 내세우면 좀 더 동의하는 그 의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다음 주자는 나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또 공화당으로 출마를 해서 지금 유력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표를 얻고 실패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또 바이든 새로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취임하자마자 탄핵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이슈가 다 사라져 버리지 그렇습니다. 않겠어요? 다 상당히 잠식되죠.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습니다. 입장이 뭐예요? 그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논의와 거리를 둘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 통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 국가 통합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다시 맞아요.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탄핵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버리면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서 또다시 국가가 분열될 수 있거든요. 찬 트럼프,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해왔던 네네.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네. 확연하게 갈리면서 갈릴 수 갈등이 있죠. 일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일에 이제 대국민 뭐 그 선언 같은 걸 내놓을 예정인데 탄핵 얘기는 안 하고요. 코로나19 같은 초당적 관심사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8일에도 이제 탄핵 추진은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CNN이 하나 지적을 한 건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국정 운영을 이제 염려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탄핵에 대해서 보이면 지금 민주당원들은 굉장히 탄핵을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당선인도 결국 민주당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라는 그런 어렵네요.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이 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7일에서 8일 실시된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나 퇴진에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0%는 직무수행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해 중단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표를 던졌고요. 응답자의 14%는 탄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도 좀 탄핵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반대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이용해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그리고 공화당으로서는 지금 4,700만 표 정도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탄핵이 돼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표심을 잃는 정치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원들이 이제 내놓는 지적은 이렇습니다. 탄핵을 추진하면 미국 사회의 분열이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화당 지도부가 유독 이런 지금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습하고 좀 겹쳐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 사회적 갈등에 관한 문제로 보자면 근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10일에 현재 시각으로 10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펜스 부통령한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라 아니면 24시간 이후에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지금 CNN이 10일에 펜스 부통령이 워낙은 여기에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면 이 발동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또 곧바로 펜스 부통령 측은 아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 뒤집기도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좀 언론마다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정헌법 25조라는 게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부통령하고 내각의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이 되거든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와야 해임이 가능한데 지금 계속해서 펜스 부통령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대화도 나누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의회 난입 사태 이후에요. 네. 그 6일에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상원 합동회의에서 좀 반란을 일으켜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거부했거든요. 나는 그런 투표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 헌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과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펜스 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차기 대권을 또 누리고 있거든요. 다음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는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폭력 사태를 딛고 상하원 합동회의가 재개됐을 때 폭력은 안 된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 인증을 잘 이끌면서 이 과정에서 안정성을 보였다. 그리고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데도 펜스 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정헌법 25조 설명해 주셨지만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네네.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거나 뭐 이럴 때 발동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적용된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전체 4개 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장관들이 판단했을 때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부통령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한 제4항입니다. 이게 적용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2번 이걸 적용시킨 적이 있는데 수정헌법 25조를요. 왜냐하면 결장암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잠시 마취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 당시의 근거는 질병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스스로 잠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했던 3항이었고요. 4항은 지금까지 공식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통령 유고시 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네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그렇죠.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얘기 나온 지 꽤 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임기 말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뭐 측근들한테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나흘 전에 법무부가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을 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을 법무부가 밝혔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냐. 이거에 따를 사람이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셀프 사면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내놨는데 이 경우에 이제 차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해서 법원으로부터 사면 결정은 무효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셀프 사면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사면을 단행해도 연방법상 범죄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탈세 수사 같은 지방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한 보호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니까.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게 낫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왜요?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탄핵을 당하면 부정선거로 인한 희생양 이미지를 지지자들한테 끝까지 남기고 물러날 수 있다는 거죠.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불쌍하다. 이렇게 돼서 다소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이렇네요. 그렇죠.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시위대가 네. 거칠게 의회 난입을 시도했다 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경찰이 제대로 막았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네. 뭐 해외에 있는 경찰 수장들을 입에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의회 경찰이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경호를 하고 있었는데 2001년 9.11 테러 후에 800명이었는데 2,000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조직을 늘려주고 예산도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이상을 매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번 사태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시위를 못 막은 건 물론이고요. 막는데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찰이 시위대랑 셀카를 찍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시위대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게 보안 장벽을 열어두는 장면이 SNS를 통해서 또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경찰이 이날 휴무긴 했지만 시위에 참가한 그런 사실도 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그날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럼 의사당으로 몰려가자라고 이제 그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친트럼프 시위대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의회를 공격하자라는 얘기를 SNS에서 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의회 근처에서는 그 6일 전날부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의회 주변에 장벽을 굉장히 그냥 낮게만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좀 높게 좀 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폭동 진압 장비가 아닌 제복을 입은 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제지할 뭐 의도가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흑인이 다수인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했으면 순순히 물러났겠는가 이런 얘기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시위대가 의회를 봉쇄할 수도 있다. 의회 경비가 약하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뭐 SNS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 SNS 계정 지금 다 폐쇄되고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트위터는 영구 정지시켜서 개인 계정을 영구 정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도 잇따라 계정을 퇴임 때까지 일시 중지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지자들이 반발해서 극우 팔러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대거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못하게 또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걱정인 것은요. 네. 이번에 이 소유 사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20일에 취임식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SNS에서 단체 행동을 조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일에 100만 민병대 행진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올 수 있다. 이런 계획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취임식 전이 마지막 주말이 17일인데 이날도 연방의회로 무장 행진하자 이런 주장도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DC가 취임식 날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만반의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곧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텐데 네.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미국 사회가 그동안에 너무 갈등이 그렇죠. 심했다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좀 그걸 치유해서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네. 민주주의 모델로 다시 우뚝 섰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워낙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세계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